연방이민당국이 최근 이민법 변경에 따라 적절한 서류 없이 해외여행을 가는 비시민권자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신청 중인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불체 신분의 어머니와 함께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아동을 추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수천 명의 유학생 비자를 말소한 결정을 철회하고 이들의 신원 자료를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유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취임 100일이 됩니다. 대통령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무려 137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제기된 소송만 170여 건에 달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21대 대선 재외국민 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전체 신청자 수는 26만 4천여 명으로 지난 대선보다 14%가량 늘어났지만 뉴욕 지역 신고 신청은 9,600여 명으로 지난 대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최근 이민법 변경에 따라 적절한 서류 없이 해외여행을 하는 비시민권자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신청 중이거나 이민 비자를 신청해 놓은 이민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 비시민권자가 사전 여행 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날 경우 재입국 시 입국 거부나 신청 중인 이민 절차의 거절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CBP는 최근 연방이민법 변경으로 인해 신분 조정 중이거나 이민 비자를 신청 중인 외국인이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며 출국 전 반드시 적법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 여행 허가서는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발급하는 중요한 여행 허가 문서로 일시적인 해외여행 후에도 미국 내 이민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CBP는 특히 신분 조정 신청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난민 또는 망명자 신분으로 일시적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 여행 허가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전 여행 허가서가 승인됐다 하더라도 미국 재입국은 입국심사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H-1B 비자나 L-1 비자 소지자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 비자 및 약혼자 비자 소지자는 유효한 비자와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사전 여행 허가서 없이도 여행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이민 단속과 추방을 진행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아동을 추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체 신분의 어머니와 함께 추방 조치됐는데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미국 시민권자 아동 3명을 온두라스로 추방했습니다. 2명은 4세와 7세 남매로 어머니와 함께 강제 송환됐으며 출생 시민권자인 2세 여아도 불법 체류 중인 어머니와 함께 온두라스로 추방됐습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어머니가 추방되기 전 자녀를 미국에 남겨두는 선택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세 여아의 경우 아버지가 미국에 남기길 원했는데 거부됐다고 합니다. 특히 4세 아이는 희귀 말기암을 앓고 있는데 구금기간 약물이나 의사 접근권이 제한됐다고 변호인단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방된 아동과 부모도 지난주 체포 추방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으며 구금기간 가족이나 변호사와 접촉도 금지됐습니다. 이민지원단체와 비영리조직 미국시민자유연맹은 행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인 어린이가 추방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차르는 CBS에 출연해 2세 여아가 추방된 건 어머니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당국은 자녀와 함께 추방될지 선택할 기회를 줬으며 딸과 함께 미국을 떠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유의미한 절차 없이 미국 시민을 추방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다음 달 중순 심리를 열기로 했습니다. FBI가 불법 체류자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현직 판사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판사는 공공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정부는 불체자의 추방 작전을 방해하는 공무원은 수감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시 파텔 FBI 국장은 25일 X에 위스콘신주 미러키의 해나 듀건 판사를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며 지난주 듀건 판사가 이민 체포 작전을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체포 대상이던 불법 체류자를 듀건 판사가 의도적으로 빼돌려 체포를 피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가 입수한 관련 형사 고발장에 따르면 듀건 판사는 법정에 들어온 IC 요원들을 보고 격분했으며 수석 판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다시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사이 듀건 판사는 해당 불법 체류자와 그의 변호사를 배심원 전용 출입문을 통해 비공개 구역으로 안내했고 이후 두 사람은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IC 요원들은 도주하는 불법 체류자를 도보로 쫓아 체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듀건 판사는 법원에서 체포된 직후 미러키 연방법원에 출석한 뒤 곧 석방됐습니다. 듀건 판사 측 변호인은 심리에서 이번 체포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강력히 항의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포는 백악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의 사법부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국경 이민 관련 부처 책임자인 톰 호머는 그간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방해하는 지방 공무원들을 수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이민 관련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가 수천 명의 유학생 비자를 말소한 결정을 철회하고 이들의 신원 자료를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유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을 대리한 정부 측 변호사들은 ICE가 최근 정보가 말소된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 시스템의 학생 기록을 복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ICE는 서비스 기록 해지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될 때까지 이 사건 원고 및 다른 유사 사안의 원고들에 대한 서비스 기록이 활성화되거나 재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ICE는 최근 서비스 기록 말소를 초래한 국가범죄정보센터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기록을 수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소송 원고 측 변호인을 인용해 ICE의 자료 복원 조치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학생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비스 기록 말소는 학생 신분 상실 및 학생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유학생 기록이 말소된 사례가 최소 4,7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서비스 기록 말소와 관련해 최소 수십 건의 소송이 미 전역에서 제기됐으며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들은 서비스 정보 말소가 학업과 연구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판사들은 서비스 기록 말소로 유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취임 100일이 됩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지금까지 무려 137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서 제기된 소송만 170여 건에 달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까지 총 137건의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전례 없는 속도로 대통령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42건보다 3배 이상 많고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32건과 비교해도 100건이나 많은 수치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 첫 100일 동안 발동한 행정명령 99건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트럼프는 임기 초 역대 가장 많은 행정명령을 내린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 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세계 무역전쟁을 촉발한 관세 시행부터 연방 건물에서 종이 빨대를 금지하는 것까지 다양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이민, 선거, 성별 및 다양성, 기후변화 등 행정명령에 맞서 제기된 소송 건수만 총 170건에 달합니다. 트럼프가 발동한 행정명령 대부분은 연방정부의 예산을 줄이고 환경, 보건, 노동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추방, 멕시코 사이 국경장벽 건설, DEI 프로그램 축소 및 폐지 등 극단적 보수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정명령도 다수 발동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이 행정명령에 반하는 소송을 냈고 실제 명령에 제동을 거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부정적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퓨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1%는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 너무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40%로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초 몇 달간 지지율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온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쉬인이 정부의 소액 면세 제도 폐지를 앞두고 상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은 30에서 50% 정도 가격이 인상됐지만 일부 품목은 하루 만에 377%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쉬인이 의류에서 주방용품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 대부분을 지난 주말을 전후해 크게 인상했다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소액 면제 제도를 활용해 미국 내 판매를 늘려온 쉬인은 관세 부과에 앞서 지난 25일부로 주요 제품 가격을 대폭 올렸습니다. 미용 및 건강용품 상위 100개 제품의 평균 가격은 전날 대비 51% 인상됐습니다. 일부 품목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가정용품과 주방용품, 장난감은 평균 30% 이상 올랐고 키친타월 10개 세트 가격은 24일에 1.28달러였던 것이 25일엔 6.10달러로 하루 만에 377% 뛰었습니다. 여성 의류의 경우 8% 상승했습니다. 테무에서도 최근 일부 상품의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테무에서 지난 24일 61.72달러였던 간이 의자 2개 세트 가격이 다음날 70.17달러로 10% 이상 올랐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테무와 쉬인은 관세 변화 등에 따른 운영비용 상승으로 이달 25일부터 가격 조정을 할 것이라고 미국 고객들에게 고지했습니다. 21대 대선 재외국민 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전체 신청자 수는 26만 4천여 명으로 지난 대선보다 14%가량 늘어났지만 뉴욕 지역 신고 신청은 9,600여 명으로 지난 대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지난 24일 밤 12시를 기해 마감된 결과 재외선거인 285명, 국외 부재자 6,696명 등 6,981명이 21대 대선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출장소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은 33명, 국외 부재자는 84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부 5개 주에서 영구 명부에 등재된 인원 1,800명까지 포함해 모두 9,661명이 올해 한국 대선에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재외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처음 도입됐던 2012년 18대 대선 11,105명, 2017년 19대 대선 13,716명보다 낮은 반면 20대 대선 때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세계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자 수는 총 26만 4,25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외 부재자 23만 2,987명, 재외선거인은 3만 1,264명입니다. 20대 대선 신고 신청자 수 23만 1,560명에 비해서는 14.1% 증가했고 19대 대선 신고 신청자 수 30만 197명보단 12%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만 3,377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3만 9,712명, 중국 2만 5,466명 순입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재외국민 투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맨하탄 뉴욕 총영사관, 퀸즈 플러싱,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테너플라이 등 4곳과 필라델피아 출장소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사람의 뇌에 칩을 이식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뉴럴링크의 이식 수술이 또 한 차례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루게릭병으로 불리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의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뉴럴링크 창립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칩 이식 수술을 받은 브래드 스미스의 명의로 된 SNS X 계정으로 올라온 글과 영상을 27일 공유했습니다. 게시물에 따르면 스미스는 지금까지 뉴럴링크 칩 이식 수술을 받은 세 번째 사지마비 환자이며 ALS 환자로는 첫 사례입니다. 말하는 능력을 상실한 환자로서도 첫 사례입니다. 스미스는 나는 나의 뇌로 이 글을 타이핑하고 있다며 이것이 자신의 1차적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게 뭐든지 물어보라. 적어도 인증 사용자들에겐 모두 대답해주겠다며 머스크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스미스는 신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위가 입가와 눈밖에 없습니다. 그는 X에 공유한 영상에서 뉴럴링크 칩 이식을 받은 후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맥북 프로의 마우스를 조작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는 자신이 말하는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녹음된 음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으로 생성해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칩을 이식한 곳은 대뇌 피질 중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운동 피질 부분이라며, 뇌에 삽입된 기기는 블루투스로 컴퓨터와 통신하면서 뇌에 삽입된 1024개의 전극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내주며 컴퓨터가 신호 처리의 많은 부분을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럴링크의 첫 시술은 2024년 1월에 이루어졌으며 작년 8월엔 두 번째 시술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오늘 SNS X에 게시한 글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며 체류기간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대사관은 영사들과 이민당국은 여러분의 체류기간 초과, 불법 체류, 기타 비자 규정 위반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라며 비자를 올바르게 사용해 미국 방문 기회를 잃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사관은 최근 들어 미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체류기간을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엔 허가된 체류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고, 21일엔 비자 발급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며 신청서 작성 및 인터뷰 때 반드시 사실대로 답하라고 안내했습니다. AP통신은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에 위치한 엘리자베스 시리 주립대학교 캠퍼스에서 총격이 발생해 학교가 봉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학 측 성명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학교 정신을 기리는 주간인 바이킹 페스트 행사의 마지막 행사인 야드 페스트가 끝난 후 발생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학생이 아닌 24세 남성 1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 4명은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며 모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을 도용하고 금융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기소된 조지 산토스 공화당 소속의 전 연방 하원 의원에게 징역 87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산토스는 지난해 금융사기와 신원 도용 가중처벌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의회에 거짓말을 하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하며 선거운동 기부자 수십만 달러를 사취한 다양한 사기 행위에도 관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산토스가 참여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023년 산토스가 기부자들을 속여 돈을 빼돌리고 선거운동 자금을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했으며 모금액을 부풀리고 의회 문서에 재산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실업급여를 사기로 수령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 경찰국은 뉴욕에 거주하는 47세 한인 남성 이 모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보안 문제에 대해 경고하는 팝업 창이 나타나자 해당 문구에 적힌 연락처에 문의했고, 사기범들은 연방재무부에 기술 지원 요원인 것처럼 교묘하게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운송업체 배달원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이 씨가 돈을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현장에 출동한 금융범죄 수사팀 수사관들이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해당 사기 피해액은 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높아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약간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